안녕하십니까. 대전보건대 학생 여러분. 지금부터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파트 1 강의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1주차 때 여러분과 취업 전략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취업을 준비한다 하면 자소서나 면접을 쓰는 것으로 준비하는 것을 우리가 바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사전 작업으로 채용 공고의 자격 요건도 분석하고 내가 지원하는 직무도 분석한 후에 사실은 자소서 면접을 준비해야 올바른 내가 정말 회사가 원하는 인재에 근접할 수 있다라는 설명을 취업 전략 1주차 강의 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LMS에 업로드해야 되는 우리의 입사지원서 작성 과제가 있죠. 그 과제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주로 이제 이력서를 어떻게 작성할 것인지, 자기소개서의 중요한 글쓰기 전략이 무엇인지를 여러분께 강의를 할 건데, 이 강의를 잘 들으시고 우리의 패스페일 과제 중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인 입사지원서 작성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크게 파트 1 때는 맞춤형 이력서 작성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볼 거고요. 파트 2 시간 때는 사례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자기소개서의 글쓰기를 진행해 나가야 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 분야 취업 준비 프로세스 다시 한번 1주차 얘기를 리뷰해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채용 공고 보고 자격 요건 분석하는 것, 그리고 그 자격 요건과 내가 전공이나 경험이나 지식 측면에서 유사한 점이 있었는지 매칭해 보는 것, 그리고 나서 지원 직무 기반으로 서류를 쓰는 것들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단계 작성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 중에서도 이력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집중적으로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이력서를 작성하는 그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력서를 저는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지원자가 어떤 사람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에서 하나 더 얘기해야 될 것은 기업이 어떤 사람인지를 확인할 때 그것을 무엇을 보고자 하는지를 우리가 귀 기울여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기업이 이력서를 받는 이유는 사실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LMS에 올려야 되는 과제 이력서 양식과 동일하진 않지만 이력서는 보시는 것처럼 인적사항, 학력사항, 그리고 활동과 어학점수, 교육사항 등의 그 사람에 관련된 경력사항들, 수상 내역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모두 방대하게 정리해서 쓰는 거고요. 제일 중요한 거, 우리가 흔히 잘 쓰지 않는데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가장 상단에 있는 지원 분야 쓰는 것도 이력서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를 하느냐? 우리가 이력서를 통해서 사실은 지원 분야와 관련된 경력사항, 지원 분야와 관련된 활동사항, 지원 분야와 관련된 교육과 자격사항을 씀으로써 이 지원자의 성격, 이 지원자의 인성은 이력서에서 우리가 파악할 수 없지만 지원자가 얼마나 이 지원한 분야에 적합한 사람인지 학력이나 경력이나 경험이나 자격사항 등을 통해서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하고 알기 쉽게 만들어 놓는 자료가 바로 이력서다라고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따라서 좋은 이력서는 뭡니까? 누군가 저한테 물어본다면 지원 분야가 명확하게 결정이 돼서 내가 지원 분야 관련해서 어떤 적합한 활동을 했는지를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이력서가 가장 눈에 보기 쉬운 이력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측면에 보시면 제가 이력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했는데 우선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내가 학력을 쓰고 경력을 쓰고 자격사항을 쓸 때 지원 분야에 도움이 되는 활동과 경험이 있었다면 그것들을 가장 먼저, 다시 말하면 첫 번째 칸에다가 써주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아르바이트 했던 거는 1년 전 얘기고 현장 실습 갔던 게 만약에 예를 들어 진짜 그럴 리는 별로 없지만 현장에서의 업무와 관련된 건 2년 전에 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는 최근에 했던 1년 전 경험을 맨 위에다 쓰는 걸로 우리는 알고 있지만 사실 업무와 관련된 밀접한 경험이 2년 전 거라면 그 2년 전의 활동을 가장 맨 첫 줄에 써주시는 게 맞다라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원 분야와 관련성이 적다면 만약에 아르바이트를 여러 가지를 했는데 모두 다 사실 내가 하고 싶은 보건 계열 분야의 아르바이트는 아니었습니다. 그냥 편의점 아르바이트였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가장 오래 했던 것을 먼저 써주시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왜냐? 이 사람의 성실함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이 이력서에 빈칸이 있습니다. 근데 그 빈칸을 자유양식일 경우에는
삭제해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걸 조금만 풀어서 설명하면 이래요. 자, 이력서 양식인데 회사가 지정한 양식이에요. 꼭 이 양식의 이 칸에 내용을 채워주십시오라고 누군가가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함부로 그 빈칸에 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럴 경우에 못 지웁니다. 그냥 빈칸이면 사실 내가 적합하지 않다는 걸 스스로가 빈칸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회사가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냥 자유양식으로 본인이 원하는 양식에다 작성해서 제출해 주세요 라고 한다면 내가 굳이 쓸 말도 없는데 거기다 빈칸짜리를 남겨둘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럴 경우엔 자유양식이고 본인이 선택하실 수 있다면 그런 빈칸은 과감하게 지워버리시는 것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의미로 이력서 크게 원칙들 지켜가면서 작성하시면 훨씬 더 수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력서의 양식은 사실 왼쪽에 있는 문방구 양식을 우리가 더 이상 쓰지 않고요. 오른쪽에 있는 칸 이력서 양식인데 여러분이 이제 이런 것들을 인터넷에서 주로 찾아서 쓰시죠. 물론 우리가 LMS 거를 하면서 사실 뭐 LMS에 있는 양식들로 여러분들이 일단 과제는 제출하겠지만 막상 우리가 입사 지원을 할 때는 다른 양식을 쓰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보다 보니까 병력이나 뭐 병력 활동이나 신체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들은 안 해도 작성이 내가 불필요하면 삭제해도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업의 지정 양식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보통은 이게 온라인으로 우리가 접속해서 온라인상에서 이력서를 쓸 때는 이런 형태의 기업의 지정 양식을 볼 수도 있겠죠.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좀 생소하실 수는 있지만 이게 이제 자유 형식의 이력서입니다. 보시면 나의 컴퓨터 활용 능력을 보통은 이력서에서 상, 중, 하 이렇게 표현하는데 나는 내가 엑셀을 얼마나 잘 쓰는지, 파워포인트를 얼마나 잘 쓰는지, 또는 이런 검사 장비들을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는지를 도표나 그래프로 표시하고 싶어요. 그러면 왼쪽처럼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여러분만의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른쪽을 보겠습니다. 굳이 나는 병역이나 뭐 이런 부분이 필요 없어요. 그러면 그런 거는 아예 칸에 쓰지를 않고, 칸에 만들지 않고 그냥 쭉 나열해서 칸 없이 본인이 쓰고 싶은 내용 위주로 작성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자유양식의 이력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자유양식 이력서의 가장 좋은 점은 본인이 약점이 될 수 있는 것들은 대부분 터치하지 않고, 다시 말하면 언급하지 않고 본인의 강점 이력서 중심으로 작성하기 때문에 가장 적합한 이력서의 양식에 포함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겠습니다. 좋은 이력서가 뭡니까? 라고 한다면 본인의 단점은 최소화하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위주로 해서 표현한 양식이 가장 좋은 이력서이고 기업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본인을 어필할 수 있는 이력서다 라는 부분을 항상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자유양식의 이력서를 써야 된다? 굳이 편집 안 하고 있는 양식 그대로 쓰지 말고 정말 내가 편집할 수 있는 권한이 나에게 있다면 여러분에 맞춰서 편집해서 쓰시는 것 저는 적극적으로 한번 추천드려 보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력서의 각 항목마다 어떤 식으로 내용을 작성하면 좋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무맞춤형 이력서 작성법 항목별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사진에 대한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 주차가 지나가면서 면접 이미지 메이킹 강의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물론 전문 강사님께서 사진 찍을 때 현장에서의 면접의 이미지 메이킹 방법을 알려주시겠지만 저는 아주 간단히 사진에 대한 언급만 드리면 여러분 왼쪽부터 보셨을 때 1, 2, 3번 사진 중에 면접용 사진에 가장 적합한 건? 네, 맞습니다. 3번처럼 하셔야 해요. 머리를 묶거나 올려서 여성 지원자의 경우는 본인의 목 라인이 조금 더 드러나게, 그래서 얼굴이 뭔가 닫히는 부분 없이, 뭔가 감춰진 부분 없이 드러나게끔 사진을 찍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마도 좀 열려 있고요. 항상 면접용은 이마가 열려 있어야 됩니다. 이마가 보여야 된다는 뜻이죠. 그리고 블라우스, 셔츠보다는 안에 탑을 장착해서 입어주시는 것들이 훨씬 좋습니다. 그렇게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남성 지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머리를 커트하시고 이마를 보여주시는 형태의 헤어스타일의 사진이라면 충분한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이력서 사진에서 그 사람이 뭐 잘생겼다 못생겼다, 예쁘다 안 예쁘다 이런 것들을 따지는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깔끔한 이미지, 호감 가는 이미지가 되도록 정장 차림의 사진을 찍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지양해야 되는 것, 하지 말아야 되는 부분들은 뭡니까? 셀프 카메라로 셀카 찍으셔서 올리시는 거, 막 후드티나 맨투맨 티 입고 이력서 사진을 찍으시는 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이 대부분 보건계열 분들은 뭐 기관에 가서 일하실 수도 있지만 병원의 현장에서 환자들이나 뭐 고객들을 만나는 일들을 하실 건데, 여러분이 이력서 사진에서부터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는 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어쩔 수 없이 의료 서비스 현장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런 서비스 현장의 전문가답게 여러분의 모습들을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사진으로서는 충분한 것 같습니다. 물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블라인드 채용을 하는 공공기관 같은 경우 요즘에 사진 자체를 부착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정말로 뭐 이런 병원 쪽임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계열로 가겠다고 하면 사진은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부분, 이력서의 각 항목입니다. 이력서의 항목은 주로 인적사항을 작성하거나 학력, 경력, 뭐 봉사활동, 동아리 활동을 포함한 대외활동, 자격사항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각각의 항목을 여러분이 작성하실 때 좀 참고하고 알아두시면 좋은 내용만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인적사항입니다. 인적사항에서는 휴대폰 전화번호는 반드시 정확한 번호를 적어주십시오. 집 전화번호 적으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면접으로 갔을 때 합격해서 뭔가 연락을 할 때 긴급 연락망이 휴대전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정확하게 기재하셔야 되고요. 사실 외국 기업 같은 경우는 기업의 특색은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의 이 포털 사이트보다는 구글의 지메일 같은 공식 계정을 가지고 있을 때 훨씬 더 접근이 용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내가 지원하는 기업이나 병원 현장을 좀 감안하실 필요는 있습니다만 외국계 기업일 경우에는 지메일을 활용하시는 것들이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주소는 현재 거주지 기점으로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현재 거주지가 취업을 하려고 하는 곳과 가까운 곳이 훨씬 더 좋겠죠. 내가 대전 쪽에서 회사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현재 거주지가 대전입니다. 굳이 본적을 적을 필요 없겠죠. 대전이 아닌 곳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로 가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서울에 연고가 있다면 서울 연고 주소를 써주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근데 만약에 본인이 뭐 면접 때 나는 이제 서울로 이사를 갈 의향이 있다 이렇게 밝히시는 건 사실 상관은 없습니다만 주소는 직장과 가까운 주소를 써주시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출퇴근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사진은 반드시 등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만 인적사항 확인하도록 하고요. 학력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학력사항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때부터 작성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학력사항 작성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최종 학력이 가장 위에 올라와 있어야 됩니다. 샘플을 보여드리겠지만 여러분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순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대학을 제일 먼저 쓰고 고등학교까지만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물론 대학을 중도에 그만두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나는 고졸이 되니까 그때는 고등학교 맨 위에 써야 되는 거지만 그렇지 않다면 대학교를 가장 위에 써주시고 명확한 전공 기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쓰시게 되는 사실 재학생들이시기 때문에 첫 번째와 두 번째 방식이 제일 많을 것 같아요. 가장 아래 칸에 어떤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그리고 언제 입학해서 현재 날짜를 작성해 주시고 언제 현재 재학하고 있다라고 써주시면 되는 거죠. 두 번째 방식입니다. 입학한 연도부터 현재까지 대전보건대학교에 재학 중인데 간호학과다, 임상병리학과다, 방사선과다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되겠죠. 만약 여러분이 졸업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입학에서부터 졸업까지의 날짜를 적어주시고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학력사항은 이 정도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경력사항 한번 보겠습니다. 경력사항 같은 경우는 경험이 많은 것들을 강조하면 좋다. 그러니까 경험은 덕지덕지 많이 써주면 좋다? 그렇지 않습니다. 경험 같은 경우도요, 여러분. 지원 직무와 관련된 경험 중심으로 써주시는 것들이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쓸 때는 근무기간, 소속 부서, 담당 업무 정확하게 기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시 함께 보도록 할게요. 내가 2019년부터 언제까지 어떤 병원의 임상병리팀에서 현장 실습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건 가로쳐놓고 현장 실습이라고 써주시면 좋고요. 거기서 본인들이 담당한 업무, 부서명 써주시면 됩니다. 저는 예시에 이런 업무를 통해서 체열기술이나 검체관리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었다라는 업무 역량을 쓰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런 업무 다음에 퇴사 이유를 쓰기도 되거든요. 퇴사 이유는 현장 실습 종료 그렇게 쓰시면 되는 거죠. 복학을 할 수밖에 없어서 방학 동안만 하는 거였다 그러면 복학, 개강 이런 식으로 퇴사 사유를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인상병리 쪽 업무만 경력사항에 쓰시는 게 아니라 보시는 바와 같이 롯데리아에서 아니면 어디 영업관리팀에서 일을 하셨다면 뭐 여러 가지 경력을 써주시면 되되 무엇이라고요? 내가 지원하는 업무와 관련된 경험이 있다면 그건 무조건 제일 윗줄에 써준다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자격증 항목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격증은 원본을 제출해야 된다. 자격증 또한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격증은 여러분 4번 제출을 기본으로 합니다. 4번 제출을 기본으로 하고 지원 직무에 관련된 자격증일수록 먼저 써주시는 거. 그러니까 항상 지원 직무와 관련된 걸 먼저 쓰는구나만 여러분이 명확하게 이해하고 계시면 그 어느 때도 혼란스럽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원 직무와 관련된 취득 자격증을 가장 먼저 쓰고 자격증을 보신 후에 필요한 자격 취득일자, 자격증명, 수료증, 자격 번호 같은 거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시 함께 보겠습니다.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자격증을 어디서 땄고 그 다음에 컴퓨터 활용 능력을 땄고 ITQ를 땄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날짜가 2020년으로 가다가 2019년으로 내려가야 될 것 같은데 2017년이 중간에 꼈네요. 선생님 저거 오타 아닙니까? 아니에요. 일부러 그렇게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내가 이쪽에서 일을 하지만 사실 컴퓨터 활용 능력이 그 외의 자격증보다 중요한 거였다면 이 컴퓨터 활용 능력 자격증이 연도와 상관없이 먼저 올라와야 된다는 걸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 점 잊지 않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특기사항, 대외 활동 이런 것들을 쓰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대외 활동란에 쓰셔야 되는 건 여러분 동아리 활동, 봉사활동, 아니면 학과활동 이런 것들 다 써주시면 됩니다. 아르바이트는 경력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학교 교내외 활동을 쓰시면 되고요. 가능하면 여러분이 직무와 관련됐던 활동이라면 더 좋기는 합니다만 꼭 그렇지 않더라도 활동이 있으면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특기사항 같은 걸 별도로 만약에 물어본다면 특기사항에는 뭘 써주시면 되느냐? 그냥 빈칸으로 두지 마시고 여러분이 내가 진짜로 회사 가서 필요한 교육을 받았던 게 있다. 그래서 제가 비근한 예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자소서나 면접 강의는 여러분이 취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전 교육이지 취업하고 나서 업무 현장에서 쓰는 교육은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럼 자소서나 면접 교육 같은 걸 쓰시면 안 돼요. 근데 내가 학교에서 직장 예절에 대한 교육을 배웠습니다. 이런 것들은 분명히 쓰이는 교육이죠, 회사 가서. 그렇다면 그런 직장 예절 교육들은 이런 특기사항의 교육 수료사항으로 작성하셔도 괜찮다는 뜻입니다. 더불어 대외활동 같은 건 지원 직무와 관련 있으면 그것들을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비즈니스 마인드업 내가 교육을 받았다. 거기서 직장 예절에 대해서 배웠다. 그런 것들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또는 교내 해커톤 대회, 또 인터랙트 동아리에서 이런 활동을 했다. 써주시면 괜찮겠습니다. 자, 수상 내역 같은 경우는 사실 많이 묻지 않는 항목일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이 LMS에 올리는 거 말고 다른 곳에서 쓰실 때 필요할 수도 있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요. 수상 내용은 외부 수요 수상 내용만 쓰냐? 그렇지 않습니다. 교내에서 일어났던 건데 중요하고 의미 있는 수상이라면 쓰셔도 괜찮다는 거죠.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성남시에서 있었던 이런 자원봉사상을 내가 탔다. 또는 대전 무슨 병원에서 모번 인턴을 했는데 인턴생을 받았다. 또는 교내에 임상병리과 학술대회가 있었는데 내가 그때 이렇게 해서 발표상을 받았다. 그래서 대전보건대학교 임상병리과가 주는 상이었다. 이런 것도 작성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수상을 반드시 교외에 엄청난 활동들을 쓰시는 걸로만 생각할 필요는 없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더불어서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께 더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제 이력서를 쓰시다 보면 저한테 많이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데 선생님 꼭 이것들을 대학교 때 경험만으로 써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이 아무리 못해도 20대 초반 또는 중반 정도 되셨는데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 경험들이나 경력들을 쓰시는 건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자격증 같은 경우도 그래요. 이거 제가 중학교 때 땄는데요. 근데 중학교 때 땄지만 그것들을 대학교 와서 조금 더 내가 보완해서 땄다면 당연히 대학교 걸 써주시는 게 더 의미 있고요. 가급적이면 초, 중, 고등학교 때의 경험과 수상과 교육 내용과 경력 사항들은 언급하지 않으시는 게 바람직하겠습니다.
이 정도는 좀 기억하셨다가 여러분 실제 작성하실 때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제가 이력서를 작성하는 목적에 대한 이야기들을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력서를 작성하는 목적은 여러분인 지원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고 싶어서입니다. 그때 무엇을 보고 싶냐? 결국은 지원 분야에 관련된 학력과 경험과 자격사항이 있는지를 보고 싶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잊지 마시고요. 가능하면 이 내용을 중심으로 이력서를 써주시고 준비하시게 되면 훨씬 여러분의 강점을 잘 어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빈칸이 생기게 되면 이 사람은 대학 시절 동안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거야? 괜히 그런 선입견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지원 직무와 관련해서 적합한 경험과 역량을 가급적이면 자유양식의 경우에는 편집해서 사용하시는 것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만약에 여러분이 칸 이력서를 쓰다 보니까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내가 사실 이 현장 실습에서 되게 한 일이 많은데 주요 업무 내용 요만큼 갖고 쓰래요. 그럼 나 너무너무 쓸 내용 많은데 선생님 칸이 부족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럴 때 제가 여러분께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유양식으로 칸 없이 쓰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베스킨라빈스라는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요. 2018년부터 20년까지 했어요. 한 2년 정도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물론 방학 기간만 한 거예요. 그럴 때는 가로쳐 놓고 방학 중 아르바이트 진행 뭐 이렇게만 쓰셔도 괜찮거든요. 문제는 내가 여기서 했던 게 고객 응대 업무도 있었고 매장 관리 업무도 있었고 매장 직원 관리도 했어요. 근데 그것들을 칸에다가 아주 간단하게 쓰기가 너무 아쉬워요. 이럴 때는 고객 응대 업무로 어떤 것들을 했고 매장 관리 업무로 어떤 걸 하고 지원 관리 업무로 어떤 것들을 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길게 나열하시는 거죠. 칸을 치지 않고요. 그렇게 해서 학력사항도 인적사항도 경력사항도 자격사항도 대외활동사항도 같은 방식으로 작성해 주는 것도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유양식 이력서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모습을 보면 그 왼쪽에다가 사진을 붙이고요. 지원 분야 쓰시고요. 인적사항들 뭐 학력 뭐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주소 쓰시고 학력사항 대학교 고등학교 순서로 쓰시고 경력사항들 방금 베스킨라빈스 경력처럼 쓰시고 활동사항들 봉사활동사항들 이때 나는 수상이 없어. 나는 예를 들어 봉사활동을 안 했어. 그러면은 지원 분야, 인적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대외활동사항, 그리고 자격사항 쓰고 끝. 이렇게 쓰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양식으로 만들게 되면 여러분이 스스로 편집할 수 있는 묘미가 생기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이력서는 칸이 있어야 된다라는 선입견 버리시고 과제는 어쩔 수 없이 칸 이력서로 쓰시지만 나중에 스스로 뭔가에 또 다른 도전을 하실 때는 이런 빈칸 이력서를 그러니까 칸이 없는 이력서 써보시는 거 좋겠습니다. 추천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강의 끝자락에 이력서를 쓸 때 저한테 많이들 질문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선생님, 연봉을 쓰라고 하는데요. 희망연봉 쓰라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기재해야 돼요? 3천만 원 써요? 5천만 원 써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요.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3천만 원 쓰셔도 본인이 쓰신 거고 5천만 원 쓰셔도 본인이 쓰신 거고 본인이 정당하게 내가 왜 5천만 원짜리 지원자인지 내가 왜 3천만 원짜리 지원자인지를 설명하실 수 있다면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면접관은 분명히 여러분이 3천, 5천을 썼을 땐 당신이 왜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사람인지를 물어볼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셔야 되죠. 내가 이런 자격을 준비했다. 내가 남들이 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을 준비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설득력이 있다면 저는 그 가치를 존중받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냥 옆에 친구가 그렇게 받아서요. 근데 그것들은 사실 기업에 가서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희망연봉란에 뭐라고 해요? 회사 내규가 내부 규칙이란 뜻이거든요. 회사 내규에 따름이라고 쓰시게 되면 크게 이슈 없이 여러분의 이력서를 써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이력서란 적합하게 직무에 관련된 강점들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희망연봉 또한 너무 곤란하게 딱 어떤 정확한 금액으로 쓸 수 없다면 회사 내규에 따름이라고 작성하셔서 이력서를 깔끔하게 마무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러분하고 집중적으로 이력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다음 파트 2 시간에는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필요한 글쓰기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